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로세 미이의 벚꽃 같은 사랑을 시작합니다. 짧지만 아름다운 로맨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에필로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만났다. 그 사람은 너구리처럼 귀엽고 어린애처럼 순수하며 어른 여성처럼 늠름했으며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온 사람이었다. 내 손바닥의 생명선은 그 사건 이후로 훨씬 길어졌다. 20살에서 끊어져 있던 생명선은 80살, 아니 100살 정도까지 뻗어 있다. 그녀는 성공한 것이리라. 내게 닥치는 위험을 전부 없애고 완벽하게 나를 지킨 것이 된다. 하지만 나의 미래는 어두운 채였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카모가와강 강변에서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다. 내 인생 속에 내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의미 같은 건 없다. 그렇지만 그녀가 없어져도 하루하루는 계속되었다. 나는 그저 매일 호흡만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눈이 내리면 사라진 그녀를 떠올리고 봄이 되면 벚꽃의 모습에서 그녀를 보았다. 화과자를 보면 그걸 베어 문 볼을,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떠올리고 애둘러 말하면 그건 마음이 반밖에 담겨있지 않다고 느껴져라며 어디선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건 내 인생의 절반을 그녀가 만들었으니까. 내 목숨은 그녀가 지켜준 목숨이었으니까. 벚꽃 색깔이 더해진 내 인생이 또다시 세피아색으로 돌아갔을 뿐이지만 나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위, 더는 내 인생이 아니다. 어느샌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와 있었다. 노란색으로 변한 나무들이 가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린다.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듯한 햇살 속에서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뺨으로 느꼈다. 이치이. 대학 강의가 끝나고 혼자 캠퍼스를 걷는 내게 세리자와가 말을 걸었다. 아, 세리자와. 무슨 일이야? 아니. 오랜만이라서. 그녀는 거기까지 말하고 말문이 막혔다. 언제 봐도 예쁜 여자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사고는 거기서 멈췄다. 그녀를 보며 그 이상의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 그때 신뢰되는 말을 했었으니까. 계속 사과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뭔가 말했었던가. 벌써 다 까먹었어. 괜찮아. 그 말만 하고는 그녀 앞에서 떠나갔다.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그녀가 한 말 따위는 지극히 사소한 것이다. 부서질 것 같을 정도로 연약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건 그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 나나 그녀 같은 소수파의 인간이 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세상을 지향하며 앞으로도 살아간다. 그것만이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진창을 걷는 듯한 발걸음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이렇다 할 것 없는 일상을 담담히 보내던 어느 날, 마지막 아동심리학 수업에서 타카쿠라 교수가 수업의 여담으로 말했다. 프랑스의 학교, 아니, 유럽의 교육 방침은 지우개를 쓰지 않아, 라고. 내 미래와 이어지는 길은 그 봄에 그녀가 말했던 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 말은 그녀가 남긴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상관없나. 그 이야기를 끝내려 하는 교수를 향해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이치이. 왜 그러지? 선생님은 그 방법이 이 나라에 퍼지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질문했다.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주길 바랐다. 상냥한 세계가 될 것이라 생각하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그녀와 보낸 봄의 추억을 버팀목으로 삼으며 공부를 계속했다. 이만큼 공부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 그저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밖에 자신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학 4학년의 가을, 한 통의 결정 통지서가 도착했다. 거기에는 내 부임지인 초등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산벚꽃이 아름다운 현에서 나고 자라서 말이야. 나라현. 그 도라야키의 이름, 내가 사는 마을이랑 같은 이름이야. 시노노메. 내게로 이어지는 미래를 향한 길이 전부 그녀의 말대로 되어간다. 미리 정답이랑 맞추어 보는 건 재미없잖아? 해답과 맞추어 보지 않아도 우리는 역시 운명의 실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앞의 미래에서 그녀와 아직 만나지 못한 미래의 아이만을 생각하고 그들을 계속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면 분명 나는 지금보다도 강해질 수 있다. 시노노메, 시노노메. 전철을 타고 도착한 장소는 그녀가 말했던 대로 평온한 마을이었다. 먼 산에 벚꽃이 피어 소나무의 녹음과 겹쳐진다. 멀리서 바라보니 왕벚나무 벚꽃은 연한 분홍색 구름 같았다. 벚꽃이 이 마을을 뒤덮고 있다. 이 마을의 벚꽃 아래 어디에선가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다고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제부터 나는 그녀의 조각을 모으자. 그녀가 사랑했던 이 마을과 훌륭한 이 경치를 사랑하면서 나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자. 22살이 된 나는 하나의 결심과 함께 새로운 마을로 발을 한 발짝 들여놓았다. 산벚꽃이 가까이서 보이자 지나간 과거와 붙들어 둘 수 없는 추억이 소리 없이 넘쳐 흘렀다. 봉인하고 있었던 과거를 떠올리듯이 그녀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줍듯이 한 걸음씩 걸어갔다. 어디 보자. 이 초등학교로 가려면? 가지고 있던 지도를 보며 택시 승차장을 찾는 내 앞에서 깨앗 하는 소리를 내며 넘어진 여성이 있었다. 나와 같은 나이 정도로 보이는데 행동도 목소리도 앳되었다. 가냘픈 골격이나 사르르 흘러내리는 윤기 나는 머리카락도 본 적이 있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며 크게 울렸다. 아야야. 나는 넘어져서 쓸렸을 무릎을 문지르면서 목소리를 내는 여성 곁으로 걸어갔다. 그녀에게서 꽃향기가 난다. 에페드린이라 불리는 벚꽃의 물질의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리게 된다고 했던가? 그랬었지? 괜찮아요? 말을 걸자 웅크리고 있던 그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 애는 내게 너구리 같은 귀여운 미소를 짓더니 아하 하고 웃으며 말했다. 저 덜렁대는 성격이라. 죄송해요. 넘쳐난 벚꽃 잎이 그녀의 발 아래에 있다. 그 꽃잎들 가운데서 보여주는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다. 다친 데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피가 조금 나긴 했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회복이 빠른 편이거든요. 목소리도 웃고 있는 얼굴도 따뜻하고 밝은 말투도 그때와 같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녀를 보고 내 가슴은 쿡쿡거리며 아파왔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녀와 보낸 마지막 봄을 떠올리고 있었다. 유키, 오늘은 언제까지 있을 수 있어? 아슬아슬할 때까지일까? 아슬아슬할 때라니? 벚꽃의 꽃가루가 닿지 않게 되면 나는 이쪽 세계에는 있을 수 없어. 꽃가루가 다 떨어지는 때가 시한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자연히 원래 세계로 돌아가 버려. 아, 그랬던 건가? 그 사건이 있었던 날, 그녀가 사라진 것은 모든 힘을 다 써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그녀의 체력이 완전히 다하기 전에 벚꽃의 계절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체력이 다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내졌다. 분명 벚꽃들이 그녀를 지켜준 것이리라. 불가사의한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온 좋아하는 그녀를 벚꽃들이 지켜준 것이리라.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뇨. 그저 기뻤던 것뿐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준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 의아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하는 그녀의 눈은 아직 소녀처럼 천진난만했다. 아직 사랑도 모르는 무고한 여성이 그곳에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치이 타카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마을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가슴 안쪽이 삐걱거리는 듯이 쿵쿵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정중하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셨군요.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해요. 저는 계속 이 마을에서 살았으니까 뭔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실례지만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와 산벚꽃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이 마을에서 제 이름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자. 돌고 돈 운명의 실이 이어진 이 기적을 살며시 감싸 안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너를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을 여기에 맹세할게. 사쿠라 유키예요. 너구리처럼 귀여운 너와 영원히 함께. 끝.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